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수빈 휴대폰 화면에 우진이라는 이름이 3번 찍혔는데요. 그걸 본 박진석이 처음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수빈을 부른 건 단순히 아들의 여자친구를 본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 박성재가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반대하시면 회사도 집도 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결심이었고 박진석은 그 결심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고성이가 늘 그랬듯 차분한 얼굴로 한마디를 얹었죠. 여보, 그 아가씨 선을 넘더라고요. 상대를 깎아내리면서도 걱정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말. 박진석은 그 말이 이상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고성이가 너무 완벽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수빈을 불렀습니다.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수빈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릎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표정도 잘 보이려는 웃음도 없었어요. 대신 바로 찔렀습니다. 회장님은 성재 오빠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질문이 박진석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건 자식의 진짜 상태니까요.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뭘 원해? 수빈은 숨을 고르지도 않고 말했어요.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성재 오빠랑 떨어지라고요. 거절하면 제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고 했고요. 박진석은 표정을 숨겼습니다. 과장인지 진짜인지 가늠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사모님은 가만두면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박진석은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증명하겠다는 말, 보통은 허세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수빈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틀리면 성재 오빠 곁에서 물러날게요. 그런데 제가 맞으면 교제 허락해 주세요. 박진석이 되물었죠. 뭘 믿고? 수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저를 흔드실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수빈은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름을 만들었어요. 고성이가 스스로 발을 헛디디게요. 수빈이 들어간 곳은 회사가 아니라 가원재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부와 장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성희의 영향력이 가장 깊게 뿌리내린 곳이었죠. 안내판에 적힌 이사장 고성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수빈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함을 장식으로 쓰지 않는다. 칼처럼 쓴다. 수빈은 조용히 사진을 남기고 가장 많은 진실이 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탕비실이었어요. 직원 둘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그 병원? 응. 일정에도 안 올려. 회장님은 모르지. 수빈은 물컵을 들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소리가 나니까요. 대신 휴대폰 화면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더 내려갔죠. 이사장님이 직접 챙기는 건 이유가 있대. 입 다물자. 우리 목숨 길게 가자. 수빈은 그 말만으로도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숨기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숨김은 병원에서 움직인다. 문제는 어느 병원이냐였죠. 고성희의 개인 비서를 만났을 때 수빈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는 순간 상대가 위로 올라서니까요. 수빈은 조용히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먼저 인사드릴까요? 아니면 비서님이 저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실까요? 비서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결국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청아병원 오후 4시. 수빈은 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뛰는 건 들키고 싶다는 말과 비슷하니까요. 1층 카페 창가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보이는 자리. 수빈은 정면으로 보지 않고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로 봤습니다. 그렇게 오후 4시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여유로운 걸음. 죄 없는 사람의 걸음.
그런데 수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성이가 멈춘 곳이 VIP 병동이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들린 목소리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데 더 위험한 부드러움이었죠. 우진아, 또 이러면 안 돼.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잠시 뒤 힘없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지 말랬잖아요. 나 조용히 살고 싶어요. 고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네 엄만데 조용히가 되겠어? 회복하면 들어와야지. 후계자 준비도 해야 하고. 후계자라는 단어가 박히는 순간 수빈은 숨을 삼켰습니다. 박성재가 그 단어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박성재는 늘 말했죠. 사람을 먼저 보고 절차는 그 다음이야. 그런데 고성희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절차를 가림막으로 쓰는 말이었어요. 수빈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튀어나가면 증거가 아니라 소란이 됩니다. 수빈은 녹음을 유지한 채 자신을 지웠습니다. 한꺼번에 다 풀 필요가 없었어요. 줄 하나만 잡으면 됐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몰래 어떤 남자를 관리하고 있고 그를 후계자로 엮으려 한다. 그 줄이면 판이 흔들립니다. 그날 밤 수빈은 카페 온기로 갔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고 수빈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수빈 씨 오늘 하루를 다 삼킨 얼굴인데요. 수빈은 뜨거운 물컵을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성의 사모님 생각보다 훨씬 깊게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지혁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결론을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정확히 꽂는 사람이었죠. 수빈아, 그 숨김이 성재랑도 연결돼?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이 들렸고요. 후계자라는 말도요. 그게 성재 오빠한테 칼처럼 돌아올 것 같았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절차를 지키려 해서 더 세게 맞을 거예요. 그쪽은 절차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성재 씨가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수빈은 그제야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왜 이런 판 한복판까지 걸어 들어가야 하는지요. 그런데 물러나면 박성재가 지키려는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빈은 박영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이지만 고성희를 닮지 않으려 오래 싸워온 사람이었죠. 수빈은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아병원 VIP 병동, 우진, 그리고 후계자. 그 말에 박영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정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 반응이 답이었습니다. 박영나가 낮게 물었습니다. 녹음 있어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는데요. 이걸 제가 터뜨리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필요해요. 박영나는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 들키면 더 독해져요. 수빈은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멈춰야 하잖아요. 결정타는 우진 본인의 입이었습니다. 수빈과 박영란은 청아병원에서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유학 중인 사람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관리 아래 숨을 쉬고 있었죠. 한우진은 수빈을 의심했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수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오빠 편이요. 그리고 회장님이 알아야 할 진실 편이요. 박영나가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요. 엄마가 숨긴 거 오빠가 숨긴 거다. 한우진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악인이 아니라 악인의 집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찍어요. 대신 아버지한테 직접 전달해줘요. 그 영상에서 한우진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말하면 자신도 끝날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핵심만 남겼습니다. 유학 안 갔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몸을 숨기고 저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이름 대신 쌍둥이라는 단어만 남겼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수빈 머릿속에서 다른 문을 열어버렸죠. 출생의 비밀, 장기, 돈, 권력. 단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 회장실. 수빈과 박영란은 변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가 흐르는 동안 박진석 얼굴이 굳어갔고 박영란은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빠, 저도 일부는 알고 있었어요. 집이 무너질까봐 모르는 척했어요. 박진석은 화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더 위험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수빈 씨, 너는 왜 여기까지 했나? 수빈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성재 오빠가 그 집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해서요. 누군가의 계획 말고 자기 선택으로요. 결국 박진석은 고성희를 집으로 불렀고 수빈과 박영란을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서 고성희는 늘 하던 안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수빈이 들어오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영상을 틀었고 고성희의 웃음이 빠졌습니다. 박진석은 길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가. 그런데 고성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는 눈빛으로 수빈에게 아주 낮게 말했죠. 너 성재가 진짜로 누가 낳았는지 알고 있어? 그 말에 수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떠나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가지만 끝난 건 아니야. 문이 닫힌 뒤 박진석이 길게 숨을 몰아쉬었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오늘부터는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시작이다. 수빈은 그 통화를 들으면서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쌍둥이라는 단어, 부분 일치라는 소문, 그리고 누군가가 기록을 지우는 느낌. 고성의 혼자만의 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판을 정리하고 있을지도요. 그날 밤 수빈은 박성재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에게 짧게만 보냈습니다. 언니, 우리 큰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아요. 지은호의 답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문 열렸으면요, 닫지 말고요. 끝까지 천천히 가요. 수빈은 그 문 앞에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고성희를 한번 밀어냈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마지막 수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